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사람은 미디어 엔터 사람인데 크게 챕터로 미디어 그리고 엔터 그리고 웹툰을 준비했습니다. 미디어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발표한 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저는 이제 넷플릭스에 달려있다.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랑 아마존이랑 HBO Max가 있는데 HBO Max 같은 경우는 자체 제작을 하니까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뭐 돈만 빨아갈 것 같고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에 아마존 프라임이랑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가 될 것 같다라는 게 핵심인데 결국에 시장을 먼저 키워주고 공존하는 게 넷플릭스라 생각해서 여기 넣었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요 사진을 보는 게 저는 담겨있다 생각하는데 이런 것처럼 국내 독점권은 자사 아니면 중국 판매권까지 가지고 나머지는 넷플릭스가 알아서 해 방식을 하느냐 아니 우리가 다 할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알고리즘 타고 홍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결국에 여기 달려있고 이런 방식이 재벌집 막내아들이 데이트를 쳤지만 돈을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보다는 이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으로 팔거나 뭐 어떻게 가거나의 차이인 거고요. OTT 판매 같은 경우도 뭐 오리지널에서는 리컵률 제작비가 100이면 120까지 보장해주고 판매를 하는 거고 아니면 자체 투자도 가능하고 뭐 국내 판매권을 갖겠다 하면 방송사한테 투자를 받고 자기들 돈 좀 넣고 OTT는 한 60, 10%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PPL이나 협찬은 또 있지만 이 비중은 점점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시즌이랑 카카오인데 카카오는 아직 가망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채널을 판매하고 또 판매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확정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마진율이 20-30% 정도 나온다고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랬을 때 이게 그럼 10편이 나와도 마진율이 30%야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매 관리비는 똑같잖아요. 직원들이 몇 명 있고 여기서 이제 몇 편을 찍어내느냐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많이 찍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데가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30%보다 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고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금 20몇 편, 뭐 30몇 편 제작할 수 있더라도 이걸 더 늘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뭐 다른 것보다는 컨텐츠의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나중에 뭐 설명드리겠지만 뭐 DP나 여러 가지 그 이두나 스위트홈처럼 웹툰이나 웹소설 기반의 IP를 사와서 만드는 방식이 점점 늘어날 것 같고요. 뭐 연예인이나 연예인보다 아이돌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점점 요즘 엔터가 돈을 너무 잘 벌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졌다 생각해서 내려보고 그래서 미디어랑 웹툰 쪽은 링크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올해 이제 넷플릭스가 한국에 출시할 거의 확정된 애들이고 요즘 핫한 뭐 나는 신다도 있고 드라마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요즘은 공동 제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챙겨야 되는 거는 이제 넷플릭스가 계속 확장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 시장이나 이제 북미까지 넘어가서 많이 먹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현금률을 감소하면 지금 리크률을 이제 120%, 마진을 20% 챙겨주다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넷플릭스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20% 중반대이기 때문에 낮아진다 하더라도 리크률이 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모든 계획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티빙 같은 경우에도 외국 인도식을 통해서 고객수가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50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티빙의 성장도 되게 중요하고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강력한 제작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좀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얘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판관비가 이미 너무 높아져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한국의 고용이 사실 해고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이 아이디어가 해동됐을 때 제일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장기적인 그리고 이것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체크리스트 이제 1을 보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광고 계정을 도입함으로써 확장성을 더 키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공유 계정 수도 제한시키면서 확장성을 더 늘리고 마진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주행 같은 경우에 현재 실제로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한국 컨텐츠가 아시아에 잘 되느냐도 트래킹이 너무 쉽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뭐 어떤 드라마가 몇 등을 한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있고 거기에서 트래킹 할 수 있기 때문에 1위부터 볼 필요 없고 얘가 차근차근 어떻게 올라가는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주의해야 될 점은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가면 어차피 돈을 버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말고 이제 자체 편성 제작까지 된 데가 이렇게 잘 되면 그 제작사가 수혜를 받지만 그게 아니라면 수혜를 받기 어렵다는 것도 항상 주의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넷플릭스 현금 흐름은 아직까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영어도일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컨텐츠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인데 뭐 줄일 필요는 없겠지만 네이버랑 비슷하게 R&D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은 훨씬 많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빙의 성장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티빙이 커지면 확실히 그 CJ향에 대해서는 레버리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물량이 캡티브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 훨씬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거고 수익 모델은 이런데 말씀드린 거랑 뭐 똑같아가지고 근데 왜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돈을 많이 퍼주는가를 생각해봤을 때 그냥 가성비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만든 컨텐츠는 동남아랑 일본의 레버리지 거의 확정적인 인기가 있고 제작비는 미국에 비해서는 반값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줘도 반값이고 거의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뽑아내는 거는 뭐 여러 드라마를 보셔서 알겠지만 훨씬 잘 뽑아내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CJ ENM처럼 미국 제작사를 사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아니 CJ라는 컨텐츠리 중앙처럼 미국 제작사를 사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컨텐츠 투자에 더 많은 노력을 쏟는 제작사가 더 좋은 제작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 어떤 걸 봐야 될까 했을 때 크게 두 회사가 있겠지만 수익에만 고르라면 CJ ENM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업부가 미디어 엔터의 모든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공부하시려면 CJ ENM 사업 보고서를 보고 계속 파헤치시다 보면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 산업 전체를 담지 않고 자기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뭐 거의 티빙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개 지켜봐야 될 거는 당연히 이런 OTT 플랫폼인데 티빙 같은 경우는 성장 잘하고 있고 웨이브는 생각보다 성장을 잘 못해주고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3사가 캐시플로우가 원래부터 탄탄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얘들이 만약에 올라준다면 SBS 같은 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확실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용 지표를 얼마나 빨리 팔로우를 할 수 있고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볼 수 있냐지 이 아이돌을 내가 생각했을 때 좋냐 아니냐는 그걸 완전히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아시다시피 하이브랑 JYP, SM이랑 YG가 있는데 YG가 요즘 잘 못하고 있지만 원래 이제 GD가 컴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얘는 잘못 들어갔네요. 네. 결국에 PPC가 뭐냐 했을 때 팬덤 수라고 생각하는데 팬덤 수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구독자는 좀 부수적 지표로 사용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트위터가 제일 액티브하게 팔로우할 수 있다 생각하고 팬카페도 그런데 이 세 개를 종합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뭐 구독자뿐만 아니라 시청 수도 확실히 볼 수 있는데 시청 수나 구독자 수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얘들이 전부 다 거의 어깨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YG가 만든 유튜브 채널에 하이브가 만든 유튜브 채널에 신인이 나온다면 기존에 이거를 구독하고 있던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얘가 좋아서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채널 올라왔기 때문에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볼 때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결국에 제일 확실한 건 앨범 판매량이나 콘서트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하는 게 아니니까 앨범 판매 수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고요.
팬덤의 로열티 같은 경우도 미국 콘서트비가 이제 17년 데뷔를 보자면 거의 40%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게 미국의 그 가수들 데뷔에서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이 가치가 다시 평가되었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 한계 전까지는 이 P라는 성장세도 확실히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Q 같은 경우도 이게 국내 한정이고 외국에 어떻게 되는지도 트위터나 이제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게 출전하고 회수하는데 몇 년씩 걸리고 뭐 이달의 소녀 Q처럼 이제 정산을 못 받고 하는 경우가 생겼지만 우리가 주로 보는 이제 4대 기획사 같은 경우는 투자를 회수하는데 이제는 3에서 6개월 정도는 회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냐를 보면 CAGR이 14.4% 가볍게 나오고 영업이익은 당연히 훨씬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판매량 같은 경우도 성장하고 있는데 판매량이 이 모든 걸 추정하기 가장 좋은 거라 생각하고 이제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꺾였던 부분이 돌아왔고 이게 관객 수는 크게 안 늘어 보이지만 P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매출도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조금 짧은데 제일 이제 재밌고 확실하게 봐야 될 게 평균 컴백 시간인데 여기서 NCT의 예를 안 들 수가 없는데 SM 같은 경우는 그 일본 아이돌 체계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원래 아이돌 10명이 있으면 이 안에서 이제 4명씩 막 이렇게 불려가지고 안에 아이돌 한 개씩 다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컴백 시간이 빨라지고 지금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레벨을 확실히 낼 수 있고 다른 아이돌 같은 경우는 컴백 시간이 6개월 이상 걸린다면 NCT 같은 경우는 지금 2.7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식의 레벨을 낼 수 있는 아이돌이 많아질 거라 생각하고요.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공동 구매는 애플 뮤직이랑 K-Town 포유를 보시면 되는데 애플 이건 나중에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전 앨범 같은 경우에도 다음에 앨범이 나왔을 때 얘는 밈으로 자꾸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분기 실적 예상은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매출 인식이 어떻게 하냐 계약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미스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산이 빨라지고 릴레이션이 달라지고 MD 배송이 1대1 눌러진다고 갑자기 1Q에서 2Q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애플뮤직 같은 경우에 앞서 말했듯이 판매량이 여기 안 나오기 때문에 팬클럽 트윗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공고를 하는 도구가 이제 얘들이 와가지고 공고를 하면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서 우리가 이걸 샀다 하는 것을 팬 계정 트윗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얘들의 팬 계정을 여러 개를 추정하다 보면 실제로 중고 판매량 한 60%는 거의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윗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맞춰봐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시 제일 조심해야 되고 이제 트래킹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나는 별론데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게 저는 BTS라 생각합니다. BTS 같은 경우는 17년도부터 이미 한국 앨범 판매량을 탑을 찍었는데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것처럼 유튜브 같은 것도 내가 보는 채널만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봐가지고 관심이 없었던 건데 여기가 1등이 아닌 것 같은데? 세계 최고가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바이럴 마케팅인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앨범 판매량으로 보시면 된다 생각하고 내가 최고인데 제일 쓸모없는 거죠. 주식도 그렇고 내 딸이 최고라던데 이런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는 거 아니어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엑소 같은 경우가 그걸 딱 보여주는 거를 생각하는데 판매량이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줄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백현이 이제 분배를 간다고 판매량이 줄었을 것 같은데 이걸 따지고 보면 국내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싱글이 막 나오면서 앨범 판매를 훨씬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숫자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결국에 팬량에 관한 건데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 애널리스트 레포트도 보고 했는데 86번가라고 여러분들 아실 만한 그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정확하게 잘 다루시고 실제로 나오기 전에 추정하신 것도 그냥 유튜브로 공개를 하시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은 항상 400억이면, 매출이 실제로 400억이면 한 300 몇십억 이렇게 하는데, 항상 그래서 썩달리 나는데, 이분은 거의 정확하게 맞추는 거 보고, 어떻게 맞췄는지를 공개해 주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한 방법들이 거의 다지만, 그걸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트래킹을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가온 차트 같은 경우에가 앨범을 팔로우 하기에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온 차트에도 떨어져도 음원 차트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 게 최근에 들어서는 하이브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 잡히는 게 있어서 이걸 보시는 것도 되게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빌보드는 막 200 안에 들었다, 뭐 안에 들었다 같은 경우는 이 바이럴이 되게 쉽기 때문에 100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BTS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차트인을 했을 때 가격을 많이 내려가지고 판매량을 내려서 차트인을 했는 거여서 어쨌든 인기가 많아졌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하셔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아이돌을 볼 때 제일 바이럴을 많이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SNS에도 요즘 계속 얘기하는 디렉터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 디렉터가 여러 명이 있어야 포트폴리오가 생성되고 레버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레버리를 낼 수 있을 가장 강력한 도구는 결국에 플랫폼이다. 원래 영문권의 콘서트를 가면 돈이 안 나와요. 당연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콘서트 수는 한정적이고 그 안에서 이동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아이돌이 돈을 뽑아먹기 좋은 구조는 한국과 일본에서만 콘서트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플랫폼을 통해서 뭐 디온이나 위버스 같은 거에서 앱내 콘서트를 하고 채팅에 돈을 받고 하는 구조로 비용은 훨씬 줄이고 이제 같은 프라이싱을 책정해도 돈이 훨씬 많이 남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거의 카카오가 웨이버를 또 투자하고 있어서 기술적인 보완도 잘 되고 있으니까 특히 디오가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이제 엔터 끝이고 다음은 웹툰입니다. 웹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랑 되게 연동이 크게 생각하는데 이런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려면 웹소설이 웹툰이 되고 웹툰이 드라마가 되고 뭐 게임이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제외하고 웹툰 작가를 어떻게 뽑아내느냐도 되게 효율적이게 요즘 아이돌도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데 공모전을 통해서 계속 뽑아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랬을 때는 비용은 훨씬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인기몰이도 되기 때문에 아주 사업 구조를 잘 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웹툰 IP를 통해서 드라마나 영화가 된 경우를 보여주는데 앞으로 이게 훨씬 많아질 거라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네이버 웹툰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레버리를 내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게 뭐냐 했을 때 저는 이제 NLU는 뭐 당연히 중요하고 PPU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일본으로 가고 미국 갔을 때는 훨씬 소비력이 높기 때문에 많이 쓰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이제 웹툰이라는 시장이 이만큼 뽑아낼 수 있냐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본에서 이미 성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네이버의 자료긴 하지만 되게 잘 만든 자료고 이게 EQ까지는 이런 자료가 나오고 EQ에만 나오고 3Q, 4Q가 안 나와서 조금 아쉬웠지만 어쨌든 소비 총액도 늘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잘 되겠냐 했을 때, 뭐, 다운로드 기준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은 거래 기준이라 생각하고, 피코마가 이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17%고, 라인망가가 이제 11%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확실히 카카오가 우위에 있는 것 같고, 어디가 잘 되는지는 이거는 쉽게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장을 어떻게 세팅하고 침투하느냐는, 그냥 이것도 결국에 팔로우를 해야 되는데, 웹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는 카카오 플레이어가 아니고 IP를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도 되게 많은데 걔들 같은 경우에는 추정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뭐 인기 수는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트래픽이라는 건 결국에 네이버 웹툰의 트래픽을 보여주는 거지 이 웹툰에 대한 트래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얘들 웹툰 제작사가 미국에 진출했을 때 인기 많을 거냐도 저는 조금 물음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얼마큼 늘어나냐가 중요한데
뭐 웹툰이 연평균 100%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 이제 매출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매출이 이거는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모션으로 꺾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모션을 꺾였지만 아니 뭐 얼마나 싸게 팔았길래 이 정도는 거의 역성장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 IR 자료를 이렇게 되게 잘 내주기 때문에 하기 좋다. 근데 이제 결국에 미디어, 엔터, 웹툰을 종합해서 위너가 누구가 될 거나 했을 때 저는 국내 한정으로는 거의 네이버가 확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네이버 웹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는 이런 걸 묶어서 판매할 이 해자를 갖추고 있냐? 해자라고 하긴 그런데 그런 매력과 이제 바탕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네이버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했는데 정리를 해준 동시에 OTT를 무제한 시청을 주고 웹툰 쿠키를 주고 뭐 영화를 볼 수 있게 하고 등등의 이제 스포티비 같은 것도 주면서 이거는 내가 소비를 안 하더라도 이득인 것 같은데가 되고 소비를 해도 쓸 이유가 없다. 저는 이제 아마존을 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네이버가 전체적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게 저는 아마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기 중고거래 플랫폼 이런데 1조 5천억 투자하는 거는 아쉽지만 저는 차라리 거기에는 전송 처리를 하고 밸류에이션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했고요. 네이버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거의 QOQ랑 10% 가까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고 이 성장이 둔화됐을 때 네이버가 어떻게 대응하냐 또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네이버 멤버십은 이제 아마존 프라임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유튜브랑 같은 고민을 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전부 다 광고에 의존 쪽이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해지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 프리미엄이 나왔다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광고 매출이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걸 안정화시키고 어떻게 확인시킬까를 고민하다가 네이버 멤버십이라는 게 나왔다 생각하고 네. 그래서 요거를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는 낮게 계속 가져가고 있으니까 결국에 위너는 쿠팡이랑 VS 해도 위너가 네이버가 저는 될 거라 생각하고 카카오랑 VS도 저기 일본만 하는 모르겠지만 국내 한정 회사는 이미 위너가 사실 네이버고 미디어 쪽도 티빙과 연합해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위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엔터 쪽에 지금 현황을 보려면 CJEN은 봐야 되지만 이게 어떻게 돈으로 될 건가 했을 때는 네이버를 보는 게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